어떤 꿈하지? 어떤 꿈꾸지? 얘들아, 자자. 꿈꾸지. 좋은 꿈 꾸고. 아니 꿈꾸. 얘들아 꿈꾼 거 3개야. 만드는 거 꿈나라. 이제 자. 읽을까? 이거였는데. 선녀와 나무꾼. 착한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 곁에서 새들은 노래하고 작은 짐승들은 춤을 추었어요. 짹짹 포로로. 나무꾼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얼른 숲속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에 총을 든 사냥꾼이 뛰어왔어요. 달아나는 사슴을 보았소.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대며 말했어요. 저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예, 사슴아, 어서 나오너라. 숲속에서 나온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선녀가 아기 셋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절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에는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선녀들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 연못 주위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향기로운 꽃향기와 풀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얼른 감추고 바위 뒤에 숨었어요. 목욕을 한 선녀들이 날개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어요. 내 옷이 없어졌네. 이를 어쩌나. 그 중에 한 선녀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만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혼자 남은 선녀는 너무 슬퍼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 옷을 잃어버렸군요. 우선 이 옷이라도 입으세요.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선녀는 나무꾼을 따라가서 살게 되었지요. 예쁜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고 나무꾼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녀는 2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았으면. 나무꾼은 선녀가 너무도 가여워 날개옷을 꺼내주었어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를 두 팔에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빠 근데 나무꾼이랑 선녀 나쁘다. 나무꾼이랑 선녀가 나빠? 응. 왜? 선녀는 그냥 말 9시에 가고 나무꾼은 약속을 어겼잖아. 어떤 약속을 어겼지? 사슴이 말한 거 아. 쓴다기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녀가 올라간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나무꾼이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아깝다. 까비. 개와 돼지.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할머니는 개를 보며 말했어요. 참 착하기도 하지. 집도 잘 지키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돼지는 그런 개를 보며 무척 부러워했어요. 할머니는 늘 개를 귀여워하셔.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왜 너만 귀여워하시니? 그러자 개는 말했어요.
나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싫어하시는 거야. 돼지는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 밤부터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야지. 그럼 할머니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밤이 되었어요. 꿀꿀꿀, 돼지는 밤새도록 울어댔어요. 꿀꿀꿀. 할머니께서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돼지가 잠을 자지 않고 우는 것을 보니 병이 났나 보군. 내일은 의사를 불러야겠어.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돼지의 엉덩이에 큰 침을 놓았어요. 침을 맞은 돼지는 생각하였어요.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주시나 보아. 꿀꿀꿀. 돼지는 매일 밤 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몹시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저 돼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날이 밝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군. 아침에 일어난 할머니는 시장으로 돼지를 끌고 갔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던 돼지는 그만 시장에 팔리고 말았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 만난 친구. 깊은 산속에 100살이나 되는 호랑이가 살았어요. 커다란 멧돼지도 한 번에 꿀꺽 삼키는 커다란 호랑이였어요. 어느 날 소금장수가 산속을 지나다가 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흥! 소금장수는 호랑이의 큰 소리에 무서워서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소금장수를 꿀꺽 삼켰어요. 에구, 여기가 어디지? 소금장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방은 캄캄한데 벽이랑 바닥은 물컹물컹했어요. 그르릉 그르릉.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어요. 소금장수가 있는 곳은 바로 호랑이 뱃속이었어요.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쿠, 사람 살려! 호랑이 입쪽에서 숫장수가 숫짐을 등에 진 채로 굴러 들어왔어요. 호랑이가 숫장수를 꿀꺽 삼킨 거였어요. 반갑소. 나는 소금장수요. 그래요. 나는 숫장수요. 서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금방 친해졌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뭐 먹을 것이 없을까? 그래, 호랑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겠네. 나는 숫장수라 숯이 있으니 불을 피울 수 있지. 아빠, 근데 있잖아 호랑이 고기 있어? 지금은 호랑이가 아주 귀해서 멸종 위기야, 멸종. 그래서 없어지기 직전에 아주 멸종 위기종이라서 호랑이를 잡으면 벌 받고 그리고 호랑이를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야. 전 세계에 몇 마리 안 남았어. 진짜 전 세계. 옛날에는 호랑이 잡아서 먹었겠지. 고기 구워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 고기를 우리가 좀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겠지. 근데 지금은 호랑이 잡기만 해도 큰 벌 받아. 그렇게 잡으면 호랑이 가죽 쓰려고 호랑이 잡고 또 뭐지? 호랑이 또 고기 먹으려고 호랑이 잡고 그러면 호랑이가 몇 마리가 안 남아. 그러다가 진짜 아예 씨가 말라. 멸종될 수도 있어. 공룡처럼. 멸종. 다시는 못 보는 거지. 다 없어져 버리면. 호랑이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자꾸 잡아먹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어, 호랑이가. 전 세계적으로. 읽어?
나는 소금 장수라 소금이 있으니 간을 맞춰 먹을 수 있겠어. 그래서 숫장수가 부싯돌을 꺼내 숯불을 지폈어요. 뜨거워. 소금 장수는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호랑이 살을 여기저기 떼었어요. 아이 아파. 호랑이는 아파서 여기 실룩 저기 실룩 꿈틀꿈틀 들썩들썩 야단이 났어요. 호랑이가 요동을 치자 두 사람은 얼른 갈비뼈를 붙들었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뒹굴뒹굴 구르고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후휴,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마을로 내려와서 호랑이 가죽을 팔아 잘 살았답니다. 떡시루 잡기. 어느 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만났습니다. 두꺼봐, 우리 떡이나 해먹자. 함께 떡을 만들어 먹기로 한 호랑이와 두꺼비가 똑같이 쌀을 한 바가지씩 가져왔어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쌀을 모아서 떡을 쪘어요. 떡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호랑이와 두꺼비의 입에서 군침이 돌았어요. 맛있는 떡 냄새가 나자 호랑이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떡을 혼자 먹고 싶어졌거든요. 두꺼비야, 우리 내기하자. 어떻게? 떡시루를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가서 굴린 다음 떡시루를 먼저 잡은 이가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좋아, 그러자.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호랑이와 두꺼비는 산 꼭대기에서 떡시루를 힘껏 굴렸어요. 떡시루는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걸음이 빠른 호랑이는 어흥. 소리를 내더니 쏜살같이 떡시루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시루 안에 있던 떡이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오지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떡시루를 향해 열심히 뛰었어요. 깔깔깔. 산 꼭대기에서 떡시루를 향해 뛰는 호랑이를 보고 두꺼비는 웃었어요. 두꺼비는 천천히 산 밑으로 가며 떨어진 떡을 주워 먹었답니다. 흉내 도깨비. 농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날씨가 무척 춥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났어요. 날씨가 무척 춥군. 누군가 흉내낸 소리를 들은 농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군. 누구지? 이상한 일이군. 누구지? 누가 농부의 말을 또 흉내냈어요. 농부가 자세히 들어보니 천장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도깨비가 있나봐. 도깨비가 있나봐. 그 소리를 들은 농부의 아내는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방 안에 못 있겠어요. 무서워서 방 안에 못 있겠어요. 하지만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방에서 나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깨비를 내쫓을 방법도 없었어요. 농부가 아내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래, 말을 전혀 안 하면 되지. 농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답답했던 도깨비가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농부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제부터 도깨비의 말을 우리가 흉내냅시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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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의 말을 계속 흉내냈어요.
아유 답답해. 아저씨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답답했던 도깨비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농부와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껄껄껄 웃으며 흉내 도깨비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꽃씨와 소년.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예, 없습니다. 신하들이 임금님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 그래. 그렇다면 내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돌아보고 싶구나. 신하들은 거짓말이 들킬까봐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 꽃씨로 꽃을 잘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겠노라.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꽃씨를 심고 꽃을 피우려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꽃씨에서 싹이 돋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꾀를 부려 꽃집에서 꽃씨를 사와 심었어요. 그러자 꽃씨에서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꽃을 보며 좋아했어요. 그러나 한 아이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꽃이 피질 않지?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렇다고 임금님을 속일 수는 없어. 몇 달이 지난 후 임금님이 마을을 돌아보았어요. 사람들은 활짝 핀 꽃을 가지고 와 임금님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꽃이 활짝 피었는데 왜 얼굴을 찡그리실까? 임금님은 아이의 집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이는 임금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아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준 꽃씨는 모두 죽은 꽃이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임금님은 아이에게 큰 상금을 내렸답니다. 해와 달이 된 남매. 어느 마을에 어머니, 오빠, 여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서 산 너머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떡을 머리에 이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무서운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의 말에 어머니는 떡을 하나 주었어요. 호랑이는 다음 고개에서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떡을 호랑이에게 또 주었어요.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는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는 떡을 다 빼앗아 먹었어요. 이젠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고개를 넘는 어머니를 삼켜버렸어요. 어머니를 삼킨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오빠와 동생이 있는 집으로 왔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어서 문 좀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누구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목소리가 변한 거란다. 그럼 문구멍으로 손을 넣어봐요. 호랑이가 손을 문구멍으로 넣었어요. 손에는 호랑이 털이 나 있었어요. 빨리 도망가야겠어. 엄마 손이 아니야. 오빠와 동생은 뒷문을 열고 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참다 못한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어흥, 이놈들 거기 서거라.
호랑이가 뒷문을 부수고 감나무 가까이 왔어요. 하느님, 저희가 살 수 있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빠와 동생은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뒤이어 호랑이도 감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누이처럼 기도를 했지요. 하느님, 저에게도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또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밧줄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어요. 밧줄은 하늘로 올라가다 뚝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하느님은 오빠에게 밤을 지키는 달이 되게 하고 동생에게는 낮을 지키는 해가 되게 해주었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지독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잠만 자곤 했어요. 굴굴굴.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길을 가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는 소의 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탈을 쓰면 매일 놀면서 살 수 있단다.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놀고 싶은 마음에 탈을 샀어요. 이 탈을 쓰면 매일 놀 수 있다고?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게으름뱅이가 진짜 소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가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 소리는 나지 않고 소의 음매 소리만 났어요.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팔았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조심하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팔려간 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했어요. 힘들어. 게으름을 피우면 매로 농부한테 맡기도 했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게으름뱅이는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워서 벌을 받은 거야. 게으름뱅이는 소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 죽어야겠어. 일을 하던 게으름뱅이 소는 무 밭에 가서 얼른 물을 뽑아 먹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거야. 게으름뱅이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답니다. 방귀시합.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방귀쟁이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도 방귀를 잘 뀌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방귀쟁이 남자는 방귀를 잘 뀌는 여자아이를 찾아갔어요. 누가 더 방귀를 잘 뀌나 시합하자. 그러자 여자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귀쟁이는 부엌으로 들어간 여자아이를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어찌나 방귀쟁이의 방귀가 새었던지 여자아이는 방귀에 밀려 아궁이로 쑥 들어가더니 굴뚝으로 빠져나왔어요. 굴뚝에서 나온 여자아이는 화가 나서 방귀쟁이 남자를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절구공이가 날아가더니 방귀쟁이 남자 앞에 떨어졌어요. 쿵! 방귀쟁이 남자도 화가 나서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절구공이가 여자아이 앞으로 떨어졌어요. 쿵! 방귀쟁이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방귀를 뀌었어요. 뿡! 뿡뿡! 뿡! 뿡뿡! 방귀를 낄 때마다 절구공이는 두 사람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받아라.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어요. 푹!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방귀를 뀌는 바람에 절구공이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슝! 절구공이는 하늘 높이 날아가 달에 박혔어요. 절구공이는 달에 박혀 자라서 커다란 개수나무가 되었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에 한 임금님이 요술 맷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라 밥 하면 요술 맷돌에서 밥이 나오고, 나와라 금 하면 금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어요. 사람들은 요술 맷돌을 갖고 있는 임금님이 무척 부러웠어요. 어느 날 아주 욕심 많은 도둑이 그 맷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둑은 맷돌을 훔치려고 궁궐 벽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는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훔쳐서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맷돌을 가지고 바다 건너 멀리 달아나서 살아야겠어. 욕심 많은 도둑은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고 노를 저었어요. 바다로 나오자 도둑은 궁금해졌어요. 정말 요술 맷돌일까? 소금을 나오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도둑은 맷돌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소금아, 나오너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꾸물. 소금이 배 안에 수북히 쌓여갔어요. 소금이 배에 산처럼 쌓이자 배가 기우뚱거렸어요. 그런데도 욕심 많은 도둑은 맷돌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맷돌은 도둑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지금도 계속하여 맷돌이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고 합니다.